병원 복도도 집 거실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9시 검찰청 앞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서면 한 줄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청 현관 유리문 너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성희가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코트 소매 아래로 살짝 보였고 표정은 이상하게도 분하다가 아니라 억울하다에 가까웠습니다. 고성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순간 박진석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끝을 보자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만 잡아넣으면 끝인 줄 알아? 당신 회사 오늘 안에 무너져. 그 말을 들은 기자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박진석 회장 건강 이상설이 이미 온라인에서 돌고 있었고 고성희의 한마디는 불씨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진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쪽이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이사회 쪽에서 긴급 안건 올라왔습니다. 대표직 직무정지 안건이요. 박진석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누가 올렸지? 한재국 이사 쪽에서요. 최지환 이사도 찬성으로 붙었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그 숨이 깊지 않았습니다. 깊게 못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잠깐 조여왔거든요. 그걸 옆에 있던 박성재가 바로 봤습니다. 박성재는 아직 사고 후유증이 남아 얼굴이 해숙했는데도 박진석 옆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숨 괜찮아요? 박진석은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의 손목을 딱 잡았습니다. 꽉 잡지도 놓지도 않는 힘. 버텨라는 말보다 더 무겁게 전해지는 힘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다고요. 이사회. 지금 당장 열어. 내가 들어간다. 박성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찰청 앞인데요. 박진석이 고개만 돌려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가 수갑찬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봐. 회사로. 내가 준비해둔 게 있거든. 박진석은 고성희를 향해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내가 준비한 건 내 죄 목록이야. 그리고 박진석이 돌아섰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부부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 눈앞에서 싸움은 회사 전쟁으로 갈아탔습니다. 회사 본관 회의실.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평소 같으면 박진석이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진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박진석을 맞이하는 건 기립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아주 뻔뻔한 계산이 섞여 있었죠. 한재국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회사가 흔들릴 때입니다. 회장님 개인 문제로. 박진석이 말끝을 자르듯 물었습니다. 내 개인 문제? 최지환 이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건강 소문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는. 박진석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서류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 적힌 글자 하나가 이사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유령회사 자금 흐름 분석. 해외법인 계좌 추적. 재단 자금 전용 및 배임 정황. 한재국 이사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한재국 이사. 최지환 이사. 둘이 손잡고 내 자리 비우려 했지. 최지환 이사가 웃음을 지으려다 실패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회사 보를.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회사보. 그래서 유령회사로 돈을 빼돌렸나 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성재가 말했는데요. 여기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검찰에 이미 자료 넘어갔습니다. 한재국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성재, 너 지금 아버지 뒤에 숨어서. 박성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받았습니다. 저는 숨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부터는 앞에 서겠습니다.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박성재를 아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래, 이제 내 차례다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지환 이사가 마지막 발악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시장이 이미 흔들립니다. 소문이 사실이면 회사는 더 큰 타격을. 박진석이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 쪽을 눌렀습니다. 표정이 아주 짧게 찌그러졌습니다. 통증이 올라온 겁니다. 박성재가 반사적으로 다가오려 했는데요. 박진석이 손바닥으로 박성재를 막았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내 건강으로 흔들려고 했지. 그 소문 누가 뿌렸어? 한재국 이사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피함이 답이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하나만 끝내자. 박진석이 문 쪽을 바라보자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법무팀, 외부 회계감사팀, 그리고 수사관들. 수사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한재국 최지환.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입니다. 임의동행 형태지만 불응 시 강제 절차 진행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한 사건이 결말을 향해 미끄러지듯 굴러갔습니다. 한재국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소리치며 나가려다 수사관에게 제지당했고요. 최지환은 마지막까지 품이 있는 척 웃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재가 그 장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고성이가 시킨 거죠? 박진석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 문장만 했습니다. 고성이는 판을 짠 사람. 이 둘은 손을 더럽힌 사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가 죄인이고 누가 피해자인지가 선명해졌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이 갑자기 한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숨이 한번 끊겼고 시야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쓰러질 시간 없어. 박성재가 낮게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약 제대로 드신 거 맞아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비서를 봤습니다. 내 약 누가 관리했지? 비서가 얼어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가정주치의 쪽에서 약이 바뀌었습니다. 재단 쪽에서 추천한.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재단, 고성이, 그리고 내부자.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두 개다.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첫째, 회사 지켜. 둘째, 내 옆에 서. 박성재의 눈이 젖었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지혁이도 지금. 박진석이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 같은 시각 박진석 회사 본사 18층. 지은호는 회의실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지은호 앞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이지혁 회사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업 파견 형태로 박진석 회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두 회사가 함께 잡은 대형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판다. 박진석 회사는 자금과 판을 가지고 이지혁 회사는 실무와 결과를 쥐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은호가 팀원들에게 말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팀은 말로 회사 지키는 게 아니라 숫자로 지켜요. 오늘 안에 도내기를 한 장으로 끝냅시다. 누구 돈이 어디로 갔는지 초등학생도 알아보게.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사회가 흔들면 계약도 날아갈 수 있는데.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못 날아가게 못을 박아요. 계약서 조항 다시 확인하고 거래처도 바로 만나고요. 흔들리는 건 겁먹은 사람이 흔들려요. 우리는 일로 버텨요. 그 순간 지은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받았습니다.
선배, 지금. 이지영 목소리가 낮았는데요. 낮아서 더 불안했습니다. 은호야. 오늘 이사회 터졌지. 지은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이지혁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너답다. 지은호가 멈칫했습니다. 이지혁이 요즘 너무 다치기 쉬운 말투였거든요. 지은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배 몸은요? 검사 결과 진짜. 이지혁이 대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 대기 명단 올릴지도 몰라. 지은호의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울먹이지 않았습니다. 팀장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울면 일을 못하니까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그럼 더더욱 지금 일부터 정리해요. 선배가 쓰러져도 회사가 굴러가야 선배가 마음 편해요. 저 오늘 계약 좀 못 받고 갈게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너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을 그렇게 하냐. 지은호가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릴 거예요. 전화가 끊겼고 지은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의 다시 갑니다. 외부 거래처 만날 자료 지금 여기서 끝내요. 지은호가 이를 감정으로 안 끌고 가니 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척만 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습니다. 왔니, 우진아?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한우진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숨겨놓은 대리인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뒤에서 세워놓고 움직였던 사람. 그리고 유령회사 실무를 돌린 사람. 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 도련님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뭐? 대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어머니 쪽 계좌를 끊어놨습니다. 해외 법인도 자기 사람으로 갈아탔고요. 고성이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는데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고성이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가 걔 살렸는데. 대리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어머니가 자기를 살린 게 아니라 쓴 걸 압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쓰면 되지. 대리인이 겁먹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고성이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진석 건강이상설 더 키워. 그리고 박성재 대표로 못 앉게 해. 회사가 흔들리면 검찰도 흔들려. 여론이 흔들리면 판사도 흔들려. 그 틈이 내가 살 길이야. 대리인이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돌려 면회실 유리 너머를 봤습니다. 위험한 거 나 30년 하면서 익숙해. 그 순간 고성이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내부의 적을 잡는 덫을 깔아놨다는 걸요. 다음 날 새벽. 박진석은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약 성분이 바뀐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아버지 약을?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섞였습니다. 정확히는 수사로 밝혀야겠지만 관리 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박진석이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사로 밝히죠.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은 진료실 문을 나서다 잠깐 비틀거렸습니다. 박성재가 얼른 받쳤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한테도 짐 좀 나눠줘요.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거의 한숨처럼 말했는데요. 나도 무섭다. 그 한마디에 박성재가 더 울었습니다. 박진석이 무섭다고 말하는 걸 박성재는 처음 들었거든요. 강한 사람의 무섭다는 말은 듣는 사람 심장을 찢습니다.
그때 이상철이 병원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이상철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는데요. 박진석과 박성재를 보자마자 이상철이 멈춰 섰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박진석 부자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사람은 한 번에 두 집안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박진석이 이상철을 봤습니다. 당신은 버티고 있잖아요.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버티는 척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진석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 한 사건의 결말이 왔습니다.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유령회사로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내부 2사급 공모 정황, 재단 자금 전용 정황,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뉴스 화면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재구, 최지환. 고성희는 구치소 안에서 그 뉴스를 보다가 처음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희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걔네가 나를 팔았네. 그 순간 면회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진 도련님이 어머니 쪽 계좌를 끊었다.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박진석한테 쫓겨난 게 끝이 아니라 자기 편이라고 믿던 사람들한테도 버려졌다는 걸요. 그때 구치소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나갔는데요. 면회실에 앉아있던 건 박진석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왔네? 나 조롱하러? 박진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롱 아니야. 통보. 박진석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면회 유리 너머로 보여줬습니다. 최종 기소 의견서. 특정 경제범죄. 살인미수 혐의 검토.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살인미수. 박진석이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재차. 내가 건드린 거 내가 아니라고 우겨도 증거가 모인다.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끝이야. 당신이야.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약도 수사로 간다.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더 위험해져. 사람들 믿음이 무너지면.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져도 돼. 대신 내가 무너진다. 고성희가 이혼을 꺼내려 입술을 달싹였는데요.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해줘.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너는 이혼해서 자유가 아니라 법으로 책임이야. 그 말이 끝나자 고성희가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였습니다. 내부 2사급 체포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 고성희가 원하는 이혼도 못 얻고 법으로 묶인다는 통쾌함. 그날 밤. 지은호는 팀 사무실에서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다가 낯선 팩스 한 장을 받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건 계좌번호 하나와 짧은 문장 하나였는데요. 해외 법인 마지막 도착지. 이 계좌 주인은 한우진이 아닙니다. 지은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가정이 흔들립니다. 한우진이 뒤에서 다 지시했다는 정황. 그게 절반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바로 이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지혁은 한 번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벨에 받았는데요. 이지혁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숨도 안 고르고 말했습니다. 선배, 유령회사 돈 마지막 계좌 주인이 한우진이 아닐 수도 있대요. 누가 우진 이름을 빌린 거예요. 이지혁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진은 어디 있지? 지은호가 대답 못했습니다. 그때 이지혁의 휴대전화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이지혁이 받자 박성재가 거의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혁아, 우진이가 내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 이지혁이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나 찾지 마. 나 살아. 근데 아버지 심장 내가 해결할게.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이지혁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 공여자 암시를 한우진으로 계속 끌고 왔던 판이 드디어 문장 하나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박성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우진이가 뭘 안다는 거야? 왜 아버지 심장을? 이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재야. 우진은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누군가를 쫓고 있어.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건강 이상설 그거 퍼뜨린 사람도 우진이랑 연결일 수 있어. 이지혁이 대답 대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셋이 만나자. 아버지 몰래.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박진석은 집이 아니라 회사 작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표 선임 절차 서류가 놓여 있었고요. 박진석이 펜을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혼잣말처럼 말했는데요. 성재를 대표로 세운다.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죄값이다. 그 순간 박진석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끊기듯 막혔고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울먹이며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지금은 쓰러지면 안 된다.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요. 아버지 혼자 쓰러지게 안 둬요. 그때 박성재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떴습니다. 한우진. 박성재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뜨고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순간만큼은 회장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였습니다. 박진석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받아라 우진이 목소리 들어야 한다. 박성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우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나 돌아갈게. 근데 한 가지 약속해. 고성이는 내가 끝낼게. 대신 지혁은 살려. 그 말이 끝나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박성재는 멍하니 서 있었고 박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구치소에서 우진의 행방을 모른 채 이를 갈고 있었고 박진석은 진짜 건강 이상이 몸으로 터지기 시작했고 박성재는 대표가 될 준비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를 지켜야 하는 전쟁에 들어갔고 이지혁은 자기 심장을 붙잡은 채로 우진의 약속을 들어버렸고 지은호는 팀장으로서 유령회사 돈기를 끝까지 추적할 그림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한우진이 돌아오면 그가 구원인지 폭탄인지. 그리고 그 폭탄은 고성이가 아니라 박진석 회사 안에 아직 숨어있는 마지막 내부자에게 먼저 터질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해주세요.